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이 책을 할 건데 이 책 되게 할 게 많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사서 보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꼭 읽어 보시면서 제가 해드리는 강의랑 같이 접목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멘토가 정말 좋은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그 영상이 나갔을 것 같은데, 제가 신 박사님하고 그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지만 중요한 거는 나쁜 조언을 듣지 말아야 돼요. 결국 조언의 옥석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나쁜 조언 중에 하나가 멘토는 필요 없다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좀 쿨병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름대로 뭐 자기 분야에 잘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했겠죠. 그런데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자체, 또 누군가를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랄까, 우리가 더 자존감이 쓰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동료심이 쓰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남을 의지하려고 하냐, 남한테 배우려고 하냐, 네가 바로 설 수 있고 네 안에 정답이 있는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언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멘토가 없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연구들이 멘토가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조언을 해줄 때에는 확률이 높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있겠죠? 자기 경험과 자기 뇌피셜이겠죠. 여러분, 그런 조언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멘토병에 빠져가지고 그냥 멘토만 쫓아다니면 안 되겠죠. 멘토는 신현희 박사님 졸업 선물에 나온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멘토는 보조 바퀴다. 그렇죠? 멘토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떤 거를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초반에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겠죠? 스스로 쓰기 위해서는 보조 바퀴를 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기 전까지 내가 어떤 분야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될 정도로, 혹은 프로가 될 정도로 쓰기 전까지는 멘토는 정말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멘토를 삼지 마라, 멘토가 필요 없다? 제 생각은 그냥 쿨병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들으시면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멘토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시간의 재발견, 대가 연구의 대가인 에릭슨 교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멘토가 필요하다. 세계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 과학자,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벤저민 블룸은 모든 훌륭한 위인들이 예외 없이 대가인 스승에게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훈련이 있었기에 어린 학생들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다. 에릭슨 교수는 말씀드렸죠. 대가 연구의 대가예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조언을 따라야죠. 그렇죠? 미아의 시센트 미아이, 플로 모립으로 유명하고 심리학계의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어떤 걸 말씀했냐? 이 사람도 세계적으로 가장 차기적인 사람 91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당대 최고의 석학과 기업가와 예술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예, 얘기합니다. 모두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훌륭한 멘토가 한 명씩은 거의 다 있었대요. 거의 다. 그렇죠? 또 볼까요? 조지 로체라는 연구자는 최고 경영자 1250명을 설문했습니다. 그 중에 무려 3분의 2가 나는 멘토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 중에서도 멘토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연봉도 더 높았고 일이 대한 행복도도 더 컸다고 합니다. 뭐 사업, 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도 많다고.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스타트업. 그 스타트업 기업가 그 세인노스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멘토가 있는 기업가들은 소득이 7배나 높고 사업부터 3.5배나 더 빨리 성장시켜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등등등등. 멘토는요,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멘토가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 한 명을 놓고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면 이 친구는 이 상황에서 멘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멘토만 쫓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멘토가 얘기했던 걸 실천을 전혀 안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좀 독립적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수에게 얘기할 때는 멘토가 필요 없다라고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멘토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매우 좋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행복도에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멘토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멘토는요, 나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내 분야에. 왜냐면 멘토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마스터급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그래서 어떻게 가면 잘못된 길이고 어떻게 가면 옳은 길인지에 대한 그게 정립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얘기했다. 그럼 이 조언이 정말 얼마짜리 조언인가요? 그 멘토링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신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분야에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정말 뛰어난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이익인데,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요. 혹은 내가 더 본질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본인들이 겪었던 실패 것들을 우리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좋은 길을 제시해주면 또 좋은 길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더 효과적으로 내 목적에 맞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의 그러한 그 가치, 그 결정체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내가 내 분야에 나갈 때. 그렇죠?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어 나갈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너 본질을 놓지 않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깨우쳐주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 제가 효율성과 효과성 말씀드렸죠? 효율성은 어떤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하는 거죠. 효과성은 방향성,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멘토는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여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멘토가 너무 좋죠. 두 번째로 멘토, 특히 훌륭한 멘토는 우리가 어떤
특정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예, 동기부여를 잘 시켜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알아요. 방향도 좋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그런데 그 일이 해나가는 힘들잖아요. 근데 멘토의 힘은 뭐냐면 자기가 그 똑같은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진짜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혹은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특별히 훌륭한 멘토일수록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열정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멘토, 내 힘들 때 멘토 찾아가면 그냥 한마디 해주시는 거, 혹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거 알아요. 그들이 이미 말씀하셨어. 근데 그러면 그 말 들으면 힘이 나는 거야. 그래, 다시 일어서자. 아니, 심지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 지금 현재 대단하다 생각한 이분도 나는 똑같은 걸 겪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까지 시켜줘서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더 나아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때문에 멘토는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멘토는 보조바퀴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해내야 되고 본인이 그 보조바퀴를 띄고 혼자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일단 멘토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길순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어떤 삶에 대한 철학, 특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중에서 신앙함 중에서도 사랑,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왜 진리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랑의 그 진리는 사랑을 잡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부딪힘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제 멘토 강길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저도 이제 나이도 찼고 접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한 멘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멘토가 다음 시간에 일생일대 멘토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꼭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돼요. 혹은 지금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책을 통해서도 멘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독서를 많이 했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모토다, 그러니까 멘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예, 나심 탈레브입니다. 나심 탈레브. 뭐 성격도 좀 고약하고 또 인간적으로 별로 안 친해지고 싶긴 한데 그 사람이 알아가면 되게 깐깐할 것 같아. 근데 책을 통해서는 일단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나심 탈레브를 통해서 배운 전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안티프레질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이죠. 이제 안티프레질. 뭐 나심 탈레브가 그 전에 그 행운에 속지 마라, 그 블랙 스완이라는 좋은 책을 이미 썼습니다만 좋았어요. 그런데 안티프레질을 읽었던 것만큼 저에게 임팩트를 줬던 책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심 탈레브 책은 제가 서평을 안 썼는데요. 나심 탈레브 안티프레질의 서평은 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으로 쓸 거예요.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이 책을 읽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전략을 배운 다음에
제 자신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높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신영 박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안티프레이즈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신영준 박사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본인이 좀 안티프레이즈하게 산 게 있었습니다. 만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금방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티프레이즈는 이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영 박사님이 저보다 좀 늦게 이해를 했지만, 제가 먼저 책을 읽었으니까 했지만 저보다 실천을 훨씬 잘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안티프레이즈란 전략을 이 비즈니스에서 펼쳐나가는 거를 너무 귀신같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팀의 리더여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멘토를 만난 케이스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꼭 실전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멘토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다음에는 실제로 멘토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책 속은 아니고, 실존 인물로서 만약에 멘토를 누군가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멘토를, 그럼 자기가 멘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을 멘토를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